LG전자를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뭐 LG 세트인가요? 일단은 LG그룹주들이 최근에 네. 좀 셉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LG화학, LG이노텍, 뭐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룹 총수가 바뀐 이후에 아무래도 조금 기대감들이 좀 상존해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G그룹주들이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는 미래에 대한 선제 투자를 했었던 부분, 또 하나는 시장에 악재에 쌓였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포인트로 본다라면 LG디스플레이와 이노텍은 시장의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들이고요. 네. LG화학과 LG전자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대한 논란들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4.5%,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같은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LG전자는 상대적으로 1.7%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80 볼린저 밴드와 240 볼린저 밴드가 만나는 선 어떻게 본다라면 현재는 그 7만 원 선 정도에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240 볼린저 밴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 선까지는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로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일정 부분 그 대형주이기 때문에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고 좀 기다리는 전략을 하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움직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중간선이 지나가는 9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선, 그러니까 7만 원보다는 좀 위에 선이 좀 만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선이 깨지게 된다라면 일부 손절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손절을 못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 손절가는 7만 2천 원 선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나름대로 횡보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거 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 지금 제가 LG전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10만 원 위에서 나와가지고 7만 원대에서 손절을 했던 종목인데 그렇게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15만 원까지 LG전자를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5만 원대 발굴을 해서 10만 원대에 일단 한번 엑시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했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LG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밝아질 수 있을 때 그 전임 회장 같은 경우 그룹의 어떤 그 역량을 모아서 전기차로 진출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포부를 밝히신 바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거대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좀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금 그 어떤 그 기준, 매매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전기차가 우세하냐 수소차가 우세하냐라는 부분들을 따지게 된다라면 그것은 결국 인프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사용을 하는 것들이 결국 충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수소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만 전기차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전기차가 많이 도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차로 현재 지금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기차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프라 문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대규모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거든요. 파리 기후 협약에 의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연비를 줄이는 것, 이렇게 연비를 늘리는 것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런 것들이 남아도는 전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전기차로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잘 아시면 쓰나미 이후에 지금 원전들을 다 멈췄죠. 따라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굉장히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소차로 맞추겠다라는 게 일본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깔릴 것이고요. 중국은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깔릴 것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일본보다 중국이거든요.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관련주들이 끊임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지금 혼용하는 전략, 전기차와 수소차를 혼용하는 전략으로 갑니다만 그러한 전략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방향을 정부가 좀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하나를 완성하고 또 하나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한다라면
뭐 충전할 데가 없는데 누가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아쉬운 감이 뭐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일단은 중국 시장이 더 큰 시장이 전기차로 가는 것이고 네. 일본도 물론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죠. 네. 한국차에 대한 수요가 적으니까 그리고 한국 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적으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는 또 다 다릅니다. 미국도 다르고 유럽도 다르고 다릅니다만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시야를 넓히기보다는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점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